예. 예, 오늘은 되게 짧아요. 슬라이드가 14개밖에 없고, 예, 그냥 이론적인 설명만 있는 거라서 되게 짧게 끝날 거고요. 예, 지금 요거 다음에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솔리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5가지 원칙, 그 원칙에 대해서 할 건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요번 주에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키텍처랑 또 진짜 여기서 뭐 로버트 C 마틴이나 아니면 대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키텍처랑 뭐가 다른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가 유스케이스라는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유스케이스는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아키텍처랑 그 외의 것들라고 잘 분리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먼저 오늘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란 무엇인가, 아키텍처는 유스케이스를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디퍼링 디시전, 그러니까 결정을 미루는 것이 무엇인가,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한 예. 그래서 피트니스라고 액셉턴스 테스트 할 수 있는 건 어떤 그 프레임워크,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있는데 프레임워크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예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결정을 미룰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그런 추상화인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아키텍처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요게 그 정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set of irrevocable early decision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글로 하면 시스템 개발에 기반을 제공하는 변경 불가능한 초기 결정사항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결정돼야 되는 것들인데 변경 불가능한 거. 변경하면 난리 나는 거. 그런 것들의 집합이 아키텍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자바, 이클립스, 스프링, 톰캣, 하이버네이트, MySQL, MVC 아키텍처. MVC 아키텍처란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바, 이클립스, 스프링, 톰캣, 하이버네이트, MySQL, MVC 이런 거는 아키텍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해머, 못, 뭐 기와장, 벽돌 이런 게 아키텍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키텍처가 아니듯이 이런 것들은 뭐 자바니, 이클립스니 이런 것들은 아키텍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키텍처는 아니고 어떤 도구라는 거죠. 도구고 뭔가를 만드는 재료인 거지 아키텍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키텍처는 사용법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여기 비디오에서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어떤 예배당의 설계도가 나와요. 예배당의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 내에 가운데 보면 뭐라 그러죠? 제대가 있어요. 제대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교회는 많이 안 가봐서 성당을 보면 가운데 제대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거기서 이제 미사를 집행하시죠. 그리고 좌우에 이제 뭐 촛대가 있다든가 이렇게 또 좌우에 사회자나 아니면 신자들이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의자가 놓여 있어요. 신자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그 다음에 이제 제대의 반대편으로 커다란 문이 있죠. 신자들이 오갈 수 있는. 그게 설계도에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건 성당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사용법을 드러내주는 거. 그런 걸 아키텍처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어떤 툴, 프레임워크,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법, 유시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의 유시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유스케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유스케이스는 이제 OOAD, 그러니까 객체 지향 분석 설계 뭐 이런 거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이후로 뭐 유저 스토리니 아니면 뭐 펑션 또 유저 스토리 말고 또 뭐 있죠? 몇 개 더 있죠. 그런 유사하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물론 형식은 조금씩 달라요.
유스케이스가 가장 엄격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유저 스토리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약간 더 형식이 좀,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건 형식이 좀 더, 뭐랄까, 자유스럽죠. 근데 유스케이스가 좀 더 형식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뭐 하는 건지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스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분석 설계 뭐 이런 거 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액터를 찾아요, 액터. 액터는 뭐냐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인데 특정인이 아니에요. 특정인이 아니고 특정인들의 집합이죠. 목적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이 같은 사용자들의 집합이에요. 걔가 액터인데, 예를 들어서 게시판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글쓰기 사용자, 그 다음에 읽기 사용자, 찬성 버튼을 누르는 사용자, 운영자, 이런 애들이 이제 유저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액터가 돼요. 그리고 그 액터를 찾으면 그 액터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찾아요. 그게 유스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떠한 게시글 작성하기라고 지금 여기 예를 보였는데, 여기서는 게시글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액터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제목을 입력한다. 그러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뭘 한다? 그러면 시스템은 뭐 한다? 사용자가 뭐 한다? 그러면 시스템은 뭐 한다? 사용자가 뭐 한다? 그러면 시스템은 뭐 한다? 이런 일련의 단계예요. 이런 일련의 단계가 유스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의 정의 위에 보면 일련의 단계인데 시스템과 롤, 사용자, 어떤 역할을 가진 사용자, 액터죠. 그 액터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일련의 그 절차라는 거죠. 근데 뭐냐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시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게시글 작성자는 시스템과 이러이러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키텍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하이버레이스 썼네, 마이바티스 썼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용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많은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면 MVC 아키텍처를 채용을 했고 스프링 버전 얼마를 썼고, 내지는 스트럿 뭐를 썼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는 아이바티스를 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버전 뭐를 썼고,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 슬레이브 리플리케이션이 걸려있고,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줘요. 예, 그런 아키텍처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아키텍처들은 시스템이 뭘 하는지를 안 보여줘요. 그 시스템 가지고 뭐 하는지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진 재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어디서 하나 보고 이제 괜찮은 그림이어서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는 ATM, 그러니까 그 현금 인출기의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ATM 프로세싱 하는 모듈이 있고, ATM 프로세싱 하는 모듈은 카드 리딩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디파짓 슬롯, 그러니까 돈을 받는 그런 영역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패널도 있어서 패널에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고, 키보드 입력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스프링이 어쩌고, 마이에스큐엘이 어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버리면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게 훨씬 더 아키텍처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거를 유스케이스로 어떤 기능을 이 시스템은 제공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ATM은 뻔하잖아요. 맨날 쓰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ATM이 뭔지. 그러니까 ATM은 이러한 걸로 구성된다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기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아키텍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은 MVC 구조만 있는 웹 시스템, 이걸 가지고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게 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숨기고 디퍼링 메커니즘에 딜리버링 메커니즘에만 노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딜리버링 메커니즘이 뭐냐면 MVC예요, MVC.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을 시스템에 전달하고, 시스템의 어떤 가공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딜리버링 메커니즘. 그게 MVC잖아요.
근데 그 MVC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시스템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딜리버링 메커니즘이 아니라 유스케이스다. 시스템이 뭘 하는 건지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스케이스가 딜리버링 메커니즘에 디커플드, 그러니까 커플링 되지 않아야, 분리되어야 유스케이스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UI, DB, 프레임워크, 툴 이런 것들이 유스케이스랑 상관없게 만들어줘야 된다. 절연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는 유스케이스만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꼭 뭐 MVC가 있어야 의미를 갖고 DB가 모여야 의미를 갖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스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미룰 수 있는 결정사항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키텍처는 프레임워크, 와스, UI 같은 스톱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미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될 수 있어야 되고 연기해야만 해요. 이게 좋은 아키텍처의 목적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언노운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지나봐야 내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씩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요구사항을 변경했다고 얘기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때가 서술될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뭐냐면 좀 더 정보가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기획자가 지금 기획서를 그렸을 때 그 그림을 가지고 기획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기획자한테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기획자한테 충분한 정보는 자기가 생각한 시스템을 사용해 볼 수 있어야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뭔가 변경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나머지 부분을 되게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딱 시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버전을 쓸 거고, 그래서 SQL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바티스를 쓸 거고 아니면 하이버넷을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제 정해버리면 운신의 폭이 없어져요. 좁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봐야 알아요. 만들어봐야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MVP, 린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 있죠. MVP를 만들 때, 그러니까 Most Valuable Product을 만들 때, Minimum Valuable Product을 만들 때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만들 때는 빨리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야 이게 시장에서 통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설계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진짜 유지보수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그걸 만드는 동안에 경쟁사는 벌써 시장에 제품 내놔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더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떡지떡지해서 변수명 P1, P2에서 더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될 것 같은 건지 확인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약간 옆으로 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빠르게 프로타이핑을 한 걸 가지고 실제 프로덕으로 연관시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는 집 만들어 봤으면 거기다 계속 기능을 붙이려고 그래요. 심지어 리팩토링도 안 하죠. 리팩토링, 리스트럭처링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할 시간 어딨어, 빨리 만들어야지 하고 거기다 계속 기능을 붙여요. 근데 초반에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 때 더럽게 빨리 만들자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비슷하게 붙여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다 더럽죠. 그리고 제품을 딱 출하를 해요. 배포를 했어요. 공격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거 고쳤다 장애나면 누가 욕먹어요? 내가 욕먹죠. 근데 내가 그걸 왜 고쳐요? 안 고치면 되지. 그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한 2, 3년 있다 다른 서비스를 맡아요. 내 후임은 죽어나겠죠, 이제. 예. 되게 많이 발생하는 이야기죠, 그죠? 거기에 내 주소가 적혀 있고, 우리 후임이 약간 미쳤고,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를 보는 거는 빨리 더럽게 해본 다음에 반드시 버려야 된대요. 거기다 대고 그걸 개선해보자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 된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힘든 정도가 아니고
원래 목적이 더럽게 빨리 만드는 거였다면 아마 그거는 이쁘게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대신에 그 만들었던 감을 가지고 이쁘게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바꿀 수 없는 거. 이제 로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로직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로직도 있고, 그다음에 도메인 로직 혹은 비즈니스 로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못 바꾸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 도메인 로직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로직, 프레젠테이션 로직은 나중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도메인 로직을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아키텍처의 핵심을 이루는 도메인 로직이 유스케이스로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 웹이 어쩌고 뭐 안드로이드가 어쩌고 그 다음에 뭐 DB가 어쩌고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걔들하고 분리돼 있어야 해요. 네. 그렇게 분리돼 있으면 그런 어플리케이션 로직에 대한 거는 어차피 계속 변경이 일어날 거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뭔가 픽스 안 시키는 게 가장 좋죠. 나중에 점점 더 정보가 풍부해졌을 때 그때 픽스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예제로 피트니스를 예를 들고 있어요. 피트니스를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뭐 위키죠, 위키에다가 내가 테스트 케이스를 위키 문서로 작성을 하면 그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되는 어떤 구문들이 있죠. 뭐 제인이 구문들이 있어서 걔들이 수행돼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냥 되지 않고요. 거기에 내가 무슨 문구를 작성했으면 그 문구에 해당되는 실행 가능한 코드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좋겠죠. 예. 피트니스가 로버트 C. 마티라고 마이클 페더스가 만드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들고 있어요. 처음에 위키를 해야 되니까 피트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키거든요. 그럼 위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 거예요? 위키 저장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MySQL로 해야 되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무언가를 하기 전에 DB를 먼저 생각을 해요. DB를 올리고 DB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대화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이클 페더스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DB는 필요 없잖아.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위키 텍스트, 그냥 텍스트를 파싱해서 HTML로 변환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파싱 번역하는 게 그거 DB 없이도 할 수 있잖아. 메모리에다가 텍스트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위키페이지야. 위키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추상화야. 제가 센트럴 앱스트랙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위키페이지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2HTML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가져서 위키 텍스트가 HTML로 변환되는 그런 파싱 기능을 제공을 해. 그리고 세이브 기능이 있어서 DB에 저장하는 걸 해. 근데 위키페이지만 보면 아직 DB는 필요 없는 거예요. DB에 저장하는 기능은 DB가 하는 거잖아요. 위키페이지만 보면 필요 없어요. 근데 저거를 구현을 하려니까 세이브를 호출했을 때 DB를 호출을 해야 돼요. DB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목 위키페이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목 위키페이지에서 뭐 했냐면 세이브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네. 아무것도 안 하게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 2HTML 가장 중요한 2HTML 구현에 집중을 한 거예요. 위키 텍스트를 HTML로 파싱하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죠. 당분간은 이제 DB 사용 없이 이제 잘 지났는데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하나 이상의 위키페이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페이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개의 페이지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건 저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저장을 하려면 정말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나? 아닐 거야 라는 거죠. 아닐 거야 라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목 위키페이지 말고 인메모리 페이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메모리 페이지라는 거는 뭐냐면 해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키페이지의 아이디를 키를 가지고 있고 밸류는 위키페이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메모리 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인메모리 페이지에서 세이브를 콜하면
해시 테이블에다 저장하겠죠. 그죠? 그냥 풋 하는 거죠, 풋. 예. 근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러 페이지를 오가면서 뭘 하는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DB 없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게, 하나 용어가 나오는 게, 저런 인메모리 페이지, 그 다음에 목 위키 페이지 이런 거에서 뭐, 저런 유의 것들을 뭐라 하냐면 테스트 더블이라고 해요. 테스트 더블. 예. 테스트 더블에서 더블이 뭐냐면, 영화에서 대역 배우를 더블이라 그래요. 더블. 그러니까 뭐냐면 대신 사용할 놈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테스트 더블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는 목도 있고 스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브 클래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요즘은 목을 많이 사용하죠. 목하고 서브 클래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디스크에 세이브, 그러니까 뭐 DB가 됐던 파일이 됐던 디스크에 세이브하는 것만 빼고는 위키에 대해서 구현할 건 다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은 보면 퍼시스턴시가 제공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만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낼 수 있는 새로운 테스트는 항상 DB를 필요로 한다. DB를 기동하고 스키마를 만들고 DB의 위키 페이지를 저장하고 읽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마이클 페더스가 그래요. 진짜 DB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해시 테이블에 있는 거 파일 시스템에다 라이트하면 편하잖아. 자바에서 그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쉽게 바이트 스트림으로 그 파일에다 라이트할 수 있죠. 라이트하고 리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일 시스템 페이지라는 걸 만들자. DB를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트니스라는 위키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위키가 뭐 이제 뭐 진짜 막 동시성이 뛰어나고 그러면 락 기능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럴 건데 어차피 저거는 뭐 다 메모리에서 쓸 거고 메모리에서 싱크로나이즈로 락 잡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할 때는 뭐 위키 내릴 때 한번 라이트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한번 리드 하면 될 거니까. 물론 DB처럼 그런 뭐 완결함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더 이상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키를 구현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MySQL이었는데 실제로 MySQL은 쓰지도 않고도 위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플랫 파일 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MySQL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요한 아키텍처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DB를 아까 아키텍처라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기에 결정되어야만 하는 변경 불가능한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MySQL 쓰다가 나중에 오라클이나 PGSQL 이런 걸로 바꾸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꾸려면 고생해야 돼요. 그거 바꾸는 거 금융업체 같은 데서는 막 뭐 그런 거 한번 하려면 한 6달 정도 프로젝트를 하죠. DB 하나 바꾸는데 6개월 이상짜리 프로젝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6달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해요. 그만큼 돈을 안 들이면 위험하니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나중에 그걸 제일 나중으로 밀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안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까지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DB였는데 DB는 실제 사용 안 하고도 잘 구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고객사의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는데 고객사의 정책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모든 데이터는 실제 DB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정책이 있대요. 그래서 MySQL 페이지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 페이지, 그 다음에 인메모리 페이지, 파일 시스템 페이지 하다가 마지막에 MySQL 페이지라는 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 앱스트랙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추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아키텍트는 DB를 아주 핵심적인 앱스트랙션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DB가 동작하고 스키마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생각도 작업도 시작하지 않는, 그러니까 DB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행동 제일 중요해요. 행동. 비헤이비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기능이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지는,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주들한테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주주들, 그 다음에 기획자, 그 다음에 뭐 유닛장님들 이상들, 뭐 높으신 분들한테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가 우리의 가치예요. 외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 회사를 가치가 얼마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기능별로 뭐 얼마짜리 몇 개 이렇게 해갖고 우리 회사 가치를 따질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가치는 액티브 UV겠죠, 그죠? 액티브 UV, 그 다음에 뭐, 그죠? 액티브 UV에서 다 나머지 값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업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제일 중요시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꼬여요. 되게 힘들어져요. 기능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나이스하게 갈 수 있는데, 데이터부터 시작하면은 굉장히 꼬여요. 데이터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절차지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절차지향적으로 가면 처음엔 쉬운데 나중에 어려워져요. 그 얘기는 첫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핵심적인 추상화는 이제 피트니스 예제에서는 위키페이지인 거지 DB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성을 갖죠. 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런타임에는 데이터로 의존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로 저장이 돼야 되고 또 항상 데이터로부터 뭔가가 나와야 되니까 런타임 의존성은 저게 맞아요. 근데 소스 코드의 의존성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DB를 가장 중요한 거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피트니스에서는 어떻게 했냐? DB를 미룰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함, 디테일, 상세함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키텍처는 툴이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UI, WAS, DI, 디펜던시 인젝션 프레임워크 같은 디테일에 대한 결정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장 아름다운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 얘기할 그 유스케이스 기반한 어떤 그런 자바로 개발한다는 포저죠, 포저. 어떤 것들에 대한 의존성 넘는 포저 기반으로 뭘 한 다음에 나머지 걸 붙여야 되는 거지. 다 붙여놓은 다음에 포저로 뭘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웹에서 뭐 서블릿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스프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스프링으로 만들 때 뭐 무슨 서비스, 무슨 컨트롤러, 그 다음에 무슨 DAO 이런 애들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세요. 테스트하기 쉬워요? 물론 스프링으로 했으니까 조금 쉬워요. 조금 쉬운데 그냥 포저보다는 걔들이 테스트하기 훨씬 어려워요. 근데 왜 처음부터 그 어려운 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로직을 많이 넣어요. 컨트롤러하고 서비스에 로직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걔들은 테스트하기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에요. 거기에 로직이 최소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new 할 수 있는, 내가 JUnit에서 new 해서 만들 수 있는 애한테 로직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걔들은 테스트하기 쉬우니까. 네. 그러면 스프링이거나 뭐나 처음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처음부터 스프링을 염두에 두면 아무래도 컨트롤러랑 서비스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거기에 로직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기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기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UI, 그 다음에 DB 이런 것들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도메인 로직 이런 것들을 디커플, 의존성을 끊어서 절연시키고 서로 상관없게 일렐리번트하게 만들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툴 프레임워크 DB에서 디커플링을 할 수 있나? 이거는 아키텍처를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 환경,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뭐 이제 툴, 프레임워크, 랭귀지, DB 이런 환경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유스 케이스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그런 나머지 것들하고 분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내일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결론은 아키텍처를 유스 케이스에 집중해서 아키텍처를 고민을 해라라는 거예요. 유스 케이스에 기반해서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아키텍처가 일단 눈에 보이는 아키텍처가 우리가 뭘 제공한다는 게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디테일한 것들 그런 걸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깨끗한 구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연기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오랫동안 열어두어서 연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결정이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충분해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번복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개발 후반부에 가야 변경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처음부터 이런 건 나중에 변경될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고치고 시스템을 론칭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나오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한테 그게 제공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열광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지. 아이씨, 우리는 9월 1일까지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8월 20일이 다 됐잖아. 이제부터는 요구사항 픽스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피드백은 다 무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만들기 편한 대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럴 때는 물론 방법은 지금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괴로울 건데 그래도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론칭 날짜를 좀 미루거나 아니면 미안한데 우리 2주만 야근하자 라고 하던가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요구사항 중에 중요한 것들은 수용을 해야, 그래야 사용자가 이렇게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우리 날짜 지키고 야근도 하지 말고 이래야 되니까 지금부터 요구사항 픽스야 라고 하면 그 개발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클린코더스에서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변경사항은 나와요. 항상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변경사항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안 나오게 해줘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변경사항이 나왔을 때 내가 정말로 적은 그 비용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테스트 없이 만들면 내가 뭔가를 변경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을 다 잡고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바 코드에 내가 중요한 로직을 두지 않고 스프링이나 DB나 이런 데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거에다가 로직을 많이 두면 뭔가를 하나 변경한 다음에 변경하는 시간하고 그 변경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하고 보면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이 클린코더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